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모순은 창과 방패를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비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에 무기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은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창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창은 너무나도 예리합니다. 어떤 방패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또 이렇게 외치죠.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해서 어떤 창이라도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경꾼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리한 창으로 견고한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상인은 할 말이 없어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모순,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이 모순입니다. 오늘은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지금 시장의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모순되게도 실적과 경기가 나빠질수록 정책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순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어제 전해드렸던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제공하는 선물은 3저, 달러 금리 유가의 3저, 따라서 기브앤테이크가 형성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지난 1년 사이의 흐름 동조화되고 있는 큰 움직임은 일단 중국이 좀 더 가깝습니다. 현재 중국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10월과 그리고 1월 초에 이중 저점을 마련하면서 이중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단단한 하방 경직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급과 정책적인 반전 때문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 들어서는 동반 약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트럼프, 시진핑, 연준, 미국, 중국 이 도원 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처럼 이 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기다리던 비둘기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했고요. 또 G2의 무역 분쟁은 해빙 모드를 띠면서 긍정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대표부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의 회담을 했고요. 여기서 핵심 쟁점,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기술 이전 같은 이러한 쟁점의 이견은 남아있지만 이제 이달 30일부터 또 이틀 동안 진행될 워싱턴에서 이러한 쟁점이 좀 더 좁혀지면서 무역전쟁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위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4일에 지준율 100bp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안화 환율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고 강세로 가고 있으면서 달러화는 약세 쪽으로 좀 더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조짐에 따라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꺾이면서 약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셧다운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 긍정적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 유가증권 시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누적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8,900억 원가량의 순매수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참고로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이머징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리포트에서 글로벌 경기 리스크와 관련해서 최근 경기 둔화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경기 둔화 폭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빠른 연준의 움직임,
정책 기조의 전환, 여기에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위안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을 때 글로벌 자금이 중국의 경제 지표보다도 이러한 위안화 강세 움직임에 따라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의 선반영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아직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글로벌 주식시장 고점 대비해서 14%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했을 때 지금부터 기업이익이 14%가 하락을 해도 주가가 더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기업이익이 감소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떨어져서 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12개월 PER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PER이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PER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만일 기업이익이 10% 하락에 그친다면 20%까지 하락되지만 않는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사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일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다소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지나친 두려움과 우려감으로 떨어져 있는 주가를 좀 더 싸게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죠. 자, 하나금융투자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언제쯤 멈출까라는 주제로 오늘 리포트를 썼는데요. 1분기의 글로벌 경기와 수요의 저점을 확인하고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의 바닥까지 확인하면서 안도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점차 빨라진 정책적인 대응을 봤을 때 경기 침체를 논하기 이른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점차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주식시장은 레벨 다운의 가능성보다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고 정책적인 모멘텀만 더해진다면 레벨 업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되겠죠. 다만 시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경기와 실적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세장 속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국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약세장 속의 트레이딩 국면, 어떻게 트레이딩 할 것인가라는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미중, 북미, 남북의 정치권의 이슈의 변화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창과 방패 갑옷을 가지고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우리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5G의 성장 모멘텀 또 경기 방어의 그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통신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